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인랑입니다. 전 영상에서 이렇게 기어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죠. 근데 내 발로 기었는데 저를 사람으로 봤습니다. 결국에 실패를 했죠. 전주 간 김에 저희 집 강아지를 데리고 테스트를 해봤어야 되는데 결국 여건이 못 돼가지고 테스트를 못 해봤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미 한국에서도 이 네 발 달린 친구들을 인식한다는 영상을 좀 몇몇 분이 보여주셨죠. 한트타님이나 지디넷. 따라서 이 애니멀 비주얼라이제이션 패치가 한국에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잠수함 패치죠. 그렇게 지방에 내려갔다 왔는데 난리가 나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 뻥전비 논란에다가 이제 회생제동 논란까지. 테슬라는 왜 이렇게 논란이 많을까요? 네, 그만큼 전기차 내연차 통틀어가지고 이 자동차 브랜드 중에 가장 핫한 브랜드이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제 이 테슬라 오너 유튜버 분들의 어떻게 보면 반박 비슷한 그런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이미 다 해놓으셔가지고 제가 뒤늦게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그래도 안 다를 수가 없죠. 테슬라 차량들의 이 회생제동이 사라진 거는 이제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이미 작년 10월, 여기 보이시죠? 옥토버 2020년 10월. 그러니까 테슬라 모델 3 리프레시가 미국에 출고되고 나서 이게 발견된 사항입니다. 이미 6개월 전에 나왔던 이슈예요. 회생제동의 강도 조절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들이 여기 나오고 있죠. 이 기사를 보면. 근데 당연히 있던 게 없어졌으니까 충분히 논란이 될 만한 사항이었고, 실제로 해외에서도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회생제동 옵션을 없애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테슬라에서 공식적으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회생제동을 없앴습니다 라고 밝힌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유야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주행 가는 거리를 늘리기 위한 이유로 보여지죠. 회생제동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원래 내연차였으면은 브레이크 패드를 통해 손실됐을 그 에너지를 회수하여 다시 재사용을 하기 때문에 주행 거리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회생제동을 자주 쓸 수 있는 일상 구간, 그러니까 시내라든지 아니면은 고속주행에서도 차가 밀릴 때 주행했다 섰다 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회수되는 에너지가 상당합니다. 이 회생제동 통해서. 이 회생제동을 무시할 게 못 되는 게, 꽤 높은 수준의 회생제동을 보일 때 그때 순간 충전 속도가 거의 70에서 80kW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은 굉장히 급속 충전 속도죠. 네, 물론 그게 지속적으로 충전이 되진 않습니다. 그렇게 충전이 되면 무한 동력이니까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아무튼 이렇게 순간순간 회수되는 에너지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은 이것도 상당하다는 거죠. 사실 회생제동을 적극적으로 쓰니까 저 같은 경우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거든요. 표준 모드로 그렇게 운용하기 때문에 이건 눈에 보이는데, 그래서 이게 전비가 높아진 상태였는데 회생제동을 한번 제동을 하면은 전비가 갑자기 확 좋아집니다. 진짜 순간적으로 굉장히 많은 양이 충전이 된다는 거죠. 생각보다 많게. 물론 모든 경우에 회생제동이 좋지는 않습니다. 고속도로 항속 주행할 때는 되려 좀 안 좋을 수도 있기는 하다고 합니다만, 하지만 대부분의 일상 구역에서 가다 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과 같이 30, 50 이 시대에서. 따라서 이런 일상 주행을 할 때는 회생제동이 이 주행거리 향상에 굉장히 큰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겠죠. 이거를 절대 부인하실 분은 안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가 어떤 회사입니까? 출력이 전기차 중에서는 최상급이면서, 네, 최상급 맞죠? 모델3 롱레인지가 타이칸 4S급 거의 비슷하게 가니까. 그렇게 출력이 최상급이면서 주행거리는 어떻게든 높게 뽑아먹이려고 정말 별짓을 다 하는 회사죠. 그렇다고 마냥 배터리를 왕창 때려 넣을 순 없으니까 전비를 좋게 만들어야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온갖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작업들을 많이 진행을 해야겠죠. 공기저항 개수라든지 아니면은 에어로 휠캡의 채용, 옥타밸브나 이런 기타 등등의 작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회생제동입니다. 최대한 사용자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으면서 최대로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회생제동 세팅을 만들어야만 하겠죠. 그쵸? 이게 회생제동이 세기만 하고 사용자는 되게 불편함을 느끼는데 그렇다고 주행거리는 좀 늘어요. 이러면 안 되겠죠. 적당히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좀 극단적으로 이제 좀 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주행거리를 향상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이. 그러다 보니까 발생한 게 바로 이 회생제동 옵션의 삭제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2021년 모델 Y 타면서 회생제동이 표준 모드라서 울컥거린다고 하시는 분들께 작년 5월, 6월 그때 모델3 회생제동 표준을 경험시켜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시커하실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작년에 6월에 차를 받았었잖아요. 그때 회생제동이요 지금에 비하면 진짜 셌습니다. 이때 진짜 더 셌어요. 근데
근데 그때도 이 테슬라 커뮤니티엔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회생제동이 예전 같지 않아요. 업데이트했더니 회생제동이 갈수록 약해지네요. 이런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꽤 많으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때 모델3를 인도받고 운용하신 분들이 한둘이 아닌데 제가 어떻게 뭐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출고받고 그 이후로 이제 회생제동이 어떻게 바뀌었냐? 저 같은 경우에는 홀드 모드에 회생제동 표준, 그러니까 회생제동이 가장 강한 상태로 그렇게 세팅하고 계속 운용해왔어요. 익숙해지니까 전혀 불편하지 않았기 때문에, 되려 편했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운용을 했는데 이게 업데이트를 하면 할수록 계속 약해졌습니다. 그랬더니 한 작년 10월쯤인가? 이때쯤에 제가 느꼈던 거는 와, 이 정도면은 이제 표준으로 놔도 이제 굉장히 부드럽게 운용할 수 있겠네. 이거 가지고 멀미 안 하겠다. 그냥 그런 수준까지 굉장히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모델 Y의 그 울컥거린다는 게 옛날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약해진 거라고요. 그게 진짜 약해졌어요. 이거 타보면 알겠지만. 근데 이게 불편하다?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제가 이게 불편했으면은 제가 이렇게 영상도 안 올렸죠. 저 원페달 영상을 거의 막 이렇게 막 되게 좋다 옹호하듯이 이런 영상 올렸었는데, 제가 이거를 막 울컥거리고 멀미하고 그랬으면은 제가 이런 영상을 안 올렸겠죠.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하면은 이 테슬라는 원페달 드라이빙이 아니라 이 오토파일럿으로 운용되는 이 간헐적 노페달 드라이빙이 경험상 가장 전비가 좋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온갖 곳에서 대차게 까이고 있는 테슬라식 회생제동 표준이, 사람이 타면 멀미한다는 그 표준이 1년 전보다 훨씬 약해진 상태의 회생제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드는 생각인데, 초기에는 회생제동 표준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준과 로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던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테슬라 자체적으로 이 주행 중에 울컥임이나 이질감 수준을 최대한 없는 상태로 최고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회생제동 세팅값을 찾았기 때문에 이 회생제동 옵션, 낮은 옵션 아예 없애버리고 이를 회생제동 표준 옵션을 강제하도록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는 해요. 제가 뭐 로우를 안 썼다고 해가지고 이걸 없앤 게 잘했다라고 할 말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있었던 거 없앤 거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이 표준을 놓으면은 무조건 멀미예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울컥거리고. 그럼 제 차 어떻게 탑니까?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지금 차를 작년 6월에 출고받기 전에 한 5월, 4월 이때쯤 시승해봤어요. 그때 이미 원페달 드라이빙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승 중에 이 원페달 드라이빙이 도대체 얼마나 울컥일까 하고 제가 그때 세팅해봤습니다. 표준 모드로 이렇게 세팅했더니 와, 진짜 굉장히 처음 할 때는, 처음 이걸 타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질감이 굉장히 심합니다. 보통의 내연차를 탔던 사람의 이 세팅으로 하잖아요. 운행 못할 거예요. 초반에 진짜로 이게 이질감이 그 정도로 심합니다. 울컥울컥 할 거고, 이거 살짝만 밟아도 확 나가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운용해야 되나, 이거 타라고 만든 건가, 좀 심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의아한 상태에서 시승을 마무리했었는데, 시승할 때 그 경험이 테슬라 오너가 되고 난 그 이후로도 그 경험이 쭉 유지가 됐었다면은 정말 차를 못 타겠다, 팔아야겠다 하면서 절대 모델3에 대해서 좋은 말을 절대 안 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 회생제동 표준이라서 차를 못 쓰겠네요 하는 사람이 솔직히 많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대다수의 테슬라 오너들은 이걸 편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단기간 운용했다면 정말 불편하다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기존의 내연차를 운영하며 가졌던 습관을 한 번에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하지만 테슬라를 운용하는 방법이 내연차와 다르다, 이게 바로 진짜 전기차지, 이런 마인드로 며칠 타보고 적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표준 모드로 계속 운용하실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물론 지금은 선택이 되진 않지만 선택이 되는 상태인 제 차 기준으로도 이거를 그대로 운용하고 있어요. 왜냐면 편하니까 운용합니다. 제가 불편하면 이렇게 운용 안 하겠죠. 네, 아무튼 이 회생제동 관련 이슈가 그냥 있던 옵션을 없애버렸다, 이거 문제다라고 따지면은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팩트는 팩트니까. 하지만 이걸 가지고 테슬라가 각종 주행거리 인증을 유리하게 받는데 작용했다고 생각하기에는 약간 좀 어폐가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게 이 전기차 분야에서는 제대로 팩트를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몇 테슬라 유튜버 말고는 없어요. 그냥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건 인정을 해야죠. 왜냐면은 모든 유튜버들이 모든
차를 오너처럼 팔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 회생제동을 강제로 주행거리 인증을 더 잘 받으려고 이거를 강제로 표준으로 한 거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네, 이거는 제가 뭐 이 영상에서 올려드렸을 거예요. 아마 이 영상에서 올려드렸나? 이거는 그 미국에서 테슬라 모델 3를 이제 인증해주세요 하고 만든 시험 성적서 비스무리한 그 PDF 서류입니다. 구글링하면 여러분들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모델 3 롱레인지 리프레시 3월분하고 6월분하고 배터리 차이가 18%나 난다고 주장하는 그런 전기차 유튜버란 사람들이 그렇게 헛소리를 해대가지고 제가 그거를 진화하려고 잠깐 보여드렸던 자료입니다. 그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있는데, 네, 여기 보이시죠? 주행거리 인증을 받을 때 세팅을 다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배터리라든지 뭐 비그 차지드 뭐 이런 거 다 나오죠. 그런데 여기 리젠 보이시죠? 이거 리제너레이티브 브레이킹입니다. 그러니까 회생제동. 뭐라고 써있죠? 스탠다드. 네, 스탠다드요, 스탠다드. 스탠다드는 한글로 뭐죠? 표준이죠, 표준. 표준 모드. 네, 그렇습니다. 이 스탠다드, 이 스탠다드요. 그러니까 회생제동 표준과 낮음을 선택할 수 있었던 시절, 미국에서의 주행거리 인증을 회생제동 낮음으로 한 게 아니라 이미 회생제동을 표준으로 놓고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회생제동 이 주행거리 인증할 때 기존의 회생제동 낮음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회생제동 낮음을 없애고 회생제동 표준으로 해서 주행거리 길게 나오게 꼼수 부린 거네, 그런 거네 라고 주장하려면은 최소한 이런 자료는 들고 와서, 아니면은 이런 자료를 좀 못 들고 온다면 어디 실제로 내가 좀 들었다, 이렇다더라, 이런 이야기라도 좀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냥 뭐 그런 거 같다라고 하기에는 좀 여파가 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지금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작년에 모델3 롱레인지 주행거리 인증을 받을 때도 회생제동 표준으로 놓고 한 거다라고 이 자료를 통해서 주장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는 미국 인증에서 이런 세팅으로 한 거지 우리나라 환경부 인증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주장하지 않을 겁니다. 뭐 다른 조건을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제가 이런 자료를 보여드린다는 것들, 이것만으로 대충 팩트가 무엇인지 감은 오실 겁니다. 감은 오실 거예요. 더구나 주행거리 인증할 때 저속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죠. 고속에서도 하는데 그때는 회생제동이 장점으로 작용할까요? 아니면 단점으로 작용할까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도 공부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상식적으로 고속에서 항속에서의 타력주행이 회생제동을 쓰는 쪽보다는 에너지 효율이 훨씬 더 좋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대체로 그게 대세예요. 그게 대세의 의견인데, 또 모터하고 엔진은 또 다른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의견이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제가 이거는 확실히 좀 팩트를 체크하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지금 고속에서는 회생제동이 되려 주행거리 향상에 더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지배적인데, 만약에 이런 논리가 지금 맞다고 하면은 되려 주행거리를 위해 회생제동을 강하게 강제한 거다라는 말이 결코 맞게 되지 않은 거죠. 모델 Y가 국내에 출시되고 나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돌고 있는데, 대부분 이슈가 되는 거는 객관적인 수치나 팩트가 아니라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객관적인 수치나 뭔가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는 다른 전기차에 비해서는 그냥 뭐 테슬라 차량들이 그냥 넘사벽이잖아요. 이거는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 이 주관적인 영역은 말 그대로 주관적이니까 내 맘대로 그냥 평가를 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차량들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부분을 보면은 90% 이상은 그냥 주관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주관적인 평가도 당연히 필요해요. 따로 이런 주관적인 평가를 폄하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보편적으로 객관화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저런 주관적인 평가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어느 정도 감안하고 봐야 될지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해 볼 수 있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구독자 수십만 유튜버들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 주관적인 부분은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기도 합니다. 정말 어떤 차를 사기 위해서는 간단하고 짧게 그렇게 타고 평가하는 사람들 의견보다는 실제 오너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물론 제가 드린 말씀 중에도 제가 펼치는 논리나 이런 주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의심을 하고 의심을 하셔야 더욱 본질에 가까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제 말도 곧이곧대로 믿지는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생각이 많아지는 오늘 저녁인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